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의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호실적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실적이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한 잔잔한 기업들이었다면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우리들은 아마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소중한 돈이 일단 증발하는 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안전한 그런 삼성전자에 투자는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재미가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엄청나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정보를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멘탈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투자 방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늘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빠지지도 않고 제대로 그리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삼성전자를 저는 솔직히 그래프는 싫어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미래의 전망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은 하지 않지만 가끔씩 과거의 데이터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D램의 비중이 한 70% 정도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D램의 희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왜 그럴까? 이 단편적인 면만 보다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자, 여러분 과거 2016년에서 2018년도 그 정점에 이르를 때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이 최고의 변수였습니다. 그 슈퍼 사이클 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거의 미치도록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편승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장기 투자로서 들고 계셨으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D램 가격을 보면 16년부터 서서히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D램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죠. 18년도까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반면 그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통 주가지만 16년부터 계속해서 세부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D램 가격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2018년도 정점을 찍은 이후 그 D램 가격이 서서히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D램 가격은 그 현물가 그리고 시장가가 분명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반도체 수요나 IT 그 관련된 수요에 의해서 분명히 등락을 합니다. 하지만 슈퍼 사이클이 있듯이 또 반도체 수요가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공급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18년도 정점을 찍은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름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말은 향후 미래에 삼성전자 반도체 특히 D램이죠.
D램이 향후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물론 D램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8년도 이후에 서서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그때 당시 초에 그 액면 분할까지 했죠. 그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삼성 주가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악의적인 얘기와 그리고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소문은 소문이고, 하지만 D램 가격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와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다 다시 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 일부 끝에 보면 2020년 초반에 그 삼성전자 D램 가격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슈퍼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 기대감 때문에 그때 당시에 1월 9일 삼성전자의 종가가 58,6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1월 23일 다시 62,8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는 자체부터가, 역시 주가는 현재적인 실적도 물론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대 심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마지막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물론 슈퍼 사이클에 다시 한번 올라올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까지 찍었으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그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이유가 한 번씩 D램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슈퍼 사이클로 다시 도래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삼성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편향이 돼 있다. D램 가격에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이 기대가 되더라도 D램 가격이 하향이 될 거다. 그리고 기대 심리가 D램 가격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그 기대 심리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스테리하구나, 이러한 말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쭉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미스테리, 그런 궁금증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계속해서 느끼기보다는 제대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D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반영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게 뭐냐면 D램 가격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중에서도 전 세계 파운드리 자체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까지 사이클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D램 가격을 떠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매출을 올린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안정적인 궤도에서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과 같이 함께 더블 슈퍼 사이클이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슈퍼 사이클이 D램 가격이 그 편승을 하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미래 먹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낸드하고. 하지만 스마트폰 역시 1위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현재 1위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의 엔진인 파운드리 분야죠. 그 위탁 생산의 대만의 TSMC를 어느 정도 점유율 격차를 줄인다면 삼성전자가 D램의 그 슈퍼 사이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파운드리 매출만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충분히 견인을 하는 그러한 성장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어차피 IT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IT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증거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실적이 받쳐준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연히 D램 때문에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파운드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 증권 그 연구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이 미래의 새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향후 2023년까지 시가총액 500조도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운드리 역시 2023년까지 연평균 7.7%로 분명히 성장을 하는 그 파운드리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만 가치만 따지더라도 81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까지 미세공정 기술 경쟁력 또한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점유율을 파운드리 그 대만의 TSMC와 비교하자면 33%까지 분명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삼성전자가 올 3분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그 신제품도 계속해서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2021년에는 퀄컴의 최신 모바일 AP 그리고 삼성전자 단독으로 엑시노스 1000 퀄컴 5G 모뎀 칩 이러한 파운드리 매출이 19조 9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2016년에서 18년까지 슈퍼사이클에 도래했을 적에 상상도 못하던 매출입니다. 이 비중만 차지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향후 내년 내후년 향후 3년입니다. 그 안에 파운드리의 매출은 디램의 매출에 못지않은 그러한 성장 곡선을 분명히 그릴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이 슈퍼사이클에 디램 이외에 파운드리 슈퍼사이클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편성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출렁임은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 매수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극자외선 EUV 공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3나노에서 그 시점 정도 되면 분명히 대만의 TSMC와 점유율은 상당히 좁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역시 긍정적인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초미세 공정에서 대만의 TSMC와 충분히 견줄 수 있고, 오히려 초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 또한 상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삼성전자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반도체 디램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아무리 저점이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 디램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성장 동력인 그 파운드리 분야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디램 가격 역시도 지금 상반기에 하반기에 충분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한 반도체 업계나 그리고 투자 연구원들의 분석 연구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디램 가격을 충분히 슈퍼사이클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계기가 지금 현재 IT 신제품 인기도 지금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서죠. 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3분기에 들어서 투자를 축소를 했죠. 대표적인 IT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가 4분기 메모리 재고 확충에 대한 의사를 계속해서 제조사들한테 타진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제조사라면 세계 점유율 메모리 1, 2위인 삼성전자와 SK겠죠. 이러한 게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IT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또한 양호한 정도로 4분기 메모리 수요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12월부터 데이터 센터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디램이죠. 디램 재고 역시 연초 4주에서 최근 8주 수준까지, 연초에는 4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8주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왔고, 미국 화웨이 제재 역시 그 디램 가격이나 디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것 또한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그 미국 국가의 반도체 기업이죠. AMD, 인텔 이 역시 지금 반도체 그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 제재도 어느 정도 약간은 어느 일정 부분은 풀리면서 4분기까지 화웨이 재고 축적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고, 그리고 화웨이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샤오미, 오포, 비보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메모리 구매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4분기 디램하고 낸드가 고정 가격 역시 전분기 대비해, 전분기는 지금 하락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댔지만 실질적으로는 8%, 7%로 감소를 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프로 역시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자체가 지금 슈퍼사이클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편 IT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역시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9월 18일 소니 차세대 게임 콘솔이죠. 이 게임 콘솔은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나 그리고 사전 주문이 시작된데 한국을 포함해서 일부 외국 국가에서 지금 1분 만에 완전히 매진이 됐다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현재 회계 연도 1,500만 대가 판매될 경우에 글로벌 D램 수요의 2%, 그리고 낸드 수요는 한 5% 정도 기여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그래픽카드 RTX 3080이죠. 이거 역시 반도체 수요를 완전히 끌어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공개할 예정이었던 라이브 스토어도 있습니다. 이 또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 지금 타이거 레이크라고 CPU죠. 전작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데, 이 GPU 성능 또한 소비자 반응이 엄청나게 양호하기 때문에 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는 말 그대로 D램의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삼성전자의 슈퍼 사이클이죠. 이게 18년도까지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하반기에 다시 한번 D램 가격이 슈퍼 사이클에 편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삼성전자의 슈퍼 사이클은 D램 말고라도 지금 파운드리 분야 역시 지금 엄청나게 D램과 맞먹을 정도로 향후 충분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향후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삼성전자의 향후 차세대 동력입니다. 이 동력 역시 다른 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믿고, 그리고 지금의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저 역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고, 좀 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삼성전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